자, 교재 2권 펴봐봐. 교재 2권을 쫙 펴서, 원래 스미 기계를 되게 못 만지는 사람이거든. 와, 근데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은 막 이렇게 해보잖아, 그치? 조금씩 배우네. 응? 스님도 컴퓨터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필요하니까 어떠니? 배워지네, 그치? 근데 요즘은 꿈에도 기계 다루는 꿈 꾸고 아주 스트레스를 만빵으로 받아. 참나. 좋은 일이지 뭐, 그치? 뭐든지 배운다는 건 좋은 일이야. 자, 교재 2권 가져왔지? 2권 펴봐봐. 2권은 이제 교육 사회학부터 들어가지 않나? 교재 6페이지 폈어?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이제 교육 사회학에 대한 얘기 좀 하자. 자, 머리 들어. 너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는 뭐야? 교육 행정. 근데 교육 행정은 매년 여기선 많게는 5문제도 나올 때가 있어. 적게는 3문제.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절대적인 파트라 볼 수 있어. 처음에 한번 목차 좀 한번 봐봐봐. 보면 챕터 1에서부터 쭉 어디까지로 돼 있어? 1권이 챕터 5에서 5장까지 돼 있지, 그치? 2권 챕터 1에서부터 챕터 6까지 해서 총 6장으로 돼 있지 않아? 그럼 합치면 11개 장이잖아, 그치? 여기 봐봐. 20문제에서 11개 챕터에서 원래 비율로 따지면 한 챕터에 몇 문제 나와야 돼? 2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배정이잖아, 그치? 근데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3문제, 5문제라면 어때? 절대적이지, 그치?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 이제 상권에서도 배웠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라도, 그치?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느 파트가 문제 많이 나오지? 교육 심리 쪽이 문제 같아. 그래서 교육 심리 쪽에는 요거는 뭐 2-3문제 이렇게 이제 비중이 돼 있어. 그 다음이 어디야? 교육 사회학. 이 파트가 역시 2-3문제의 비중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비중에 따라서 단원의 비중을 얹자 그러면 이 순서가 맞아. 근데 이 문제만 해도 벌써 몇 문제냐? 10문제지. 그치? 그러면 20문제 중 10문제 빼면 10문제 남잖아. 그 챕터는 8개 챕터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각 챕터에서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라고 보면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3개 챕터의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사회학에 대한 얘기를 하자.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상권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 자, 머리 들어봐. 이제 교육 사회학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있잖아.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그치? 근데 이런 커다란 사회에
한 개인이 이제 구성원으로서 어떡하니? 참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성장을 해 나가잖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 근데 이 개인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응?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치? 생활을 하게 만드냐? 아니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육 사회학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한 개인의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성립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 미치는 영향. 중요하겠지, 그치? 한 개인이 교육 잘못 받으면 어떨 거야, 얘들아? 우리 대본에 그 얘기 나오잖아.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어때? 동영상에서, 그치? 한 아이가 쌤이 수업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둘러 있었던 그 동영상이 있었잖아, 그치? 그 아이는 교육을 분명히 어떠니? 잘못 받은 케이스 아니니? 근데 그런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됐을 때 어떠니?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엄청난 거지.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그치?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교육학이, 교육사회학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자. 요 이야기는 이제 교재를 이제 이렇게 펴놓고, 6페이지 펴놓고, 이제 보충 자료 이렇게, 그치? 응? 이제 펴봐. 보충 자료 좀 먼저 펴봐. 교육 사회학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치? 그 교육 사회학에 이렇게 줄 치고, 응? 스미 불러주는 그 표현을 그 밑에다 살짝 적어봐봐. 교육과 사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육과 사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연구, 분석하는 분야가 교육 사회학이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사전적인 설명을 스미 해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과 사회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까 스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뭐. 그치? 자, 머리 뜯자. 자, 그럼 그 다음 얘기하자. 근데 얘들아, 이 교육 사회학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해. 처음에 교육 사회학, 그리고 신교육 사회학. 우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이렇게 구분해. 근데 이 구분은 1970년대를 기준으로 그 전반기까지가 구교육학이고 그 후반기부터가 신교육학, 교육 사회학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1970년대 기준으로 해서 전이 구교육 사회학이고 후가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구분을 해. 근데 구교육 사회학을 또 어떻게 나누냐면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으로 이렇게 둘로 또 구분을 해. 기능 이론, 갈등 이론 이렇게 또 구교육 사회학을 또 구분을 해. 근데 이 구분은 그렇게 알면 돼.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다 봐봐. 우리 인간 사회가 봐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 중간에, 그치? 왕권 시대는 어떤 중세에서부터 근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돼서 어떻게 하니? 고도의 성장을 막 이루잖아. 그래서 그 당시는 어땠을까?
그 당시에는 사회가 그냥 팡팡 잘 돌아가잖아. 생산적이고, 막 산업혁명 같은 거 터져서 어때? 다 이렇게 풍요롭고,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옛날에 이제 못 살다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풍요롭고 막 그렇잖아. 그리고 주로 교육은 어떤 입장일까? 사람을 그러한 산업혁명에 그제 투입을 시켜서 빨리빨리 발전을 이루게 만들도록 교육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주로 가르치는 것도 뭐 가르쳐야 될까? 그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주로 뭘 가르쳤어야 될까? 그 산업혁명의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인간들의 역할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아? 뭐 직업교육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아무래도 그 조직 내에서 잘 융합을 할 수 있도록, 그치?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기능이론, 기능주의라는 거야. 이해 가볍게 됐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자. 응? 근데 여기 봐봐. 근데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막 풍요로움을 이루잖아. 근데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기 전에는 어때? 예를 들어서 아주 극소수의 왕족이 아닌 다음에 평민들은 어떠니?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우리가 중세에 어떤 봉건사회나 이런 데 있어서는 왕족을 뺀 아주 극소수의 그치 귀족이 아닌 다음에 나머지 평민은 전부 다 레벨이 어때? 같잖아. 그치? 근데 물질적으로 이제 풍요로워진 거야. 막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왕족은 여전히 뭐 극소수의 어떤 특정 계층은 여전히 잘 살아. 뭐 산업혁명 전이나 뭐 후나 똑같지 뭐 그들은 그치? 호화스럽게 사는 건 똑같은 삶이잖아 그치?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니? 이 평민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나타나잖아. 평민 내에서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사회의 어떤 갈등의 여지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갈등 이론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한참 공산주의도 이때 탄생이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그치? 갈등이 막 생기니까, 그치? 야, 이건 안 된다. 그치? 똑같이 먹고 살자. 그치?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론들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에서 갈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알겠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 노트를 잡아놓자. 근데 이 신교육 사회학은 뭘까? 신교육 사회학은 그러면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과학적 관리론이었다 인간자본론으로 왔다가 인간관계론으로 왔다가 통합하는 걸 행동과학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교육사회학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다 보담을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도 그치? 중요한 거고 또 인간적인 부분도 갈등적인 요소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그치? 이렇게 양비론적인 입장이 신교육사회학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흐름에 맞춰서 전개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스마하고 이 기능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갈등 이론에 대한 걸 들여다보고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신교육 사회학 쪽에서는 문제 출제는 거의 안 돼. 여기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범주가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들도 또 정리해 보자. 이렇게 그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있잖아. 그치? 그들의 이야기도 또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표가. 자, 프린트를 한번 읽어보면서 주요 표현을 좀 체크해 보자. 처음에,
교육 사회학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해놨지. 처음에 1950년대 구교육 사회학의 기틀. 그래서 1960년대 들어오면서 기능주의가 된,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신마르크스주의 영향으로 갈등론적인 접근이 대두가 된다. 그치? 거기 기능주의 줄치고, 그 다음에 갈등론 이렇게 줄치고, 그리고 그 밑에 가봐. 그 당구장 표시 좀 읽어봐봐. 교육 사회학에는 크게 기능주의적 접근과 갈등론적 접근이 있으며 기능론에서 갈등론 순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아까 스미 얘기해 줬잖아, 그치? 머리 들어 다시 한번. 그치?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평민에 속했을 때 어떠니? 사는 게 다 비슷한데 갈등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갑자기 서로 간의 평민들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갈등 이론이 이렇게 대두하는 거야. 그 밑에 봐봐. 1970년대 중반 신교육 사회학의 시작이다. 계층구조 교육제도의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흐름을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흘러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자, 그 밑에 봐봐. 기능주의 봐봐. 처음에 안정.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요소의 부분은 항상 상호작용하며 안정을 유지한다. 거기 줄 쳐봐. 항상 상호작용하며 안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기능주의가 보는 사회는 어때? 항상 상호작용하면서 안정이 되어 있다. 그치? 이런 관점인 거예요. 자, 봐봐. 어떤 관점이냐면, 우선, 이제 기능주의 쪽의 기능 이론에, 우리가 사회를 보는 관점은,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 사람으로 비교하자. 사람도 하나의 유기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이루는 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 맞지? 근데 이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돼? 잘 조합하고 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치? 맞지? 그래서 이 기능주의 관점의 기능 이론적인 관점은 사회의 한 인간처럼 잘 구성원들이나 모든 게 상호 참 작용을 잘 하면서, 그치? 바람직하게는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 막 한참 막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시절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이런 관계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불만이 없는 거야. 그치? 돈 벌었어. 이번 달에 뭐 얼마 벌었어. 나도 벌었는데. 그치? 서로 간에 어때? 기분 좋게. 그치? 오늘 한잔 하자. 내가 살게. 그치? 이러면서 서로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상협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치? 또 밑에 봐. 통합. 각각의 부분이나 요소들은 전체와 통합 줄치고 또 합의.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결속을 위해서 가치, 규범의 유형,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 등의 일반적인 합의 등의 합의 동의, 보편적 가치 거기 뒤에 딱 줄치고.
됐어? 그러니까 기능주의의 사회를 바라다 보는 시각은 어떠니? 참 긍정적이지, 그치? 아주 사회가 바람직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밑에 봐봐. 사회는 유기체처럼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사회의 각 부분은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거기다 한번 줄쳐. 계속 앞에 얘기가 반복되는 느낌이야, 그치? 또 학습자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인정했다. 거기 줄 쭉 쳐야 돼. 학습자의 능력을 신장시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인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밑에서 이제 보겠지만 봐봐. 이런 얘기야, 얘들아. 머리 들어봐. 있잖아. 하나의 사회의 이제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거잖아. 그치? 근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버는 돈이 어때? 다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명 이거는 사회 입장에서 불평등한 거잖아. 맞잖아.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돼? 받는 보수가 다르잖아. 불평등하잖아. 근데 교육은 어때? 그러면 이게 조금 받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 교육을 잘 시켜서, 그치? 잘 시켜서 얘들이 결코 불평등하지 않게, 그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교육이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을 인정한 거지, 그치? 만약에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 그치? 어차피 그래, 교육 잘 받고 가서 사회 가면 다 같이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이해됐어? 다시 한번 읽어봐. 4번 줄 쳤어? 4번 얘기가 낯설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인 거야. 응? 학습자의 능력을 신장시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인정한다. 그치?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거지. 그치? 각자의 교육을 통해서. 그치? 5번째, 안정과 변화. 안정지향적인 변화. 줄 쳐봐. 이런 합의되고 융합된 사회인데 여기서 커다란 혁신이나 변혁을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 얘들아. 그치? 야, 판 뒤집자. 이럴 필요는, 이러면 안 맞지. 그치? 사회가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이고, 그치? 안정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거를 급진적인 어떤 변혁을 통하는 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변화, 그치? 변화는 필요하지만 안정지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치? 그 테두리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관. 안정지향적, 상호의존적, 통합적, 사회 변화는 점진적, 누적적, 사회 가치와 기본은 보편적, 객관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공동체 의식을 강조. 자, 1, 2, 3, 4의 사회관은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또 반복시켰다고 보면 되는. 근데 얘기가 계속 돌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그 교육관을 좀 보자. 자, 교육관 줄 쳐봐. 아무래도 우리는 교육학이니까 교육학적 얘기를 잘 봐야지. 1번, 주지주의고 지식을 불변의 것으로 간주했다. 2번 줄 쳐봐.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SR로 아동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 SR 줄 쳐봐. SR이 뭐냐면 S가 스티뮬러스는 자극이잖아, 자극. R은 뭐야? 리스판스, 반응이지, 반응. SR이라는 게 자극에 따른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교육관에서, 잠깐 보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게 안정지향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교사로서의 권위도 어떻게 존중되는 거겠지. 그치? 이 불안하지 않은 사회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질 리는 없잖아. 그치? 또, 이 교사의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자극에 따른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파괴적인 게 없고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 배우는 거겠지. 그치? 수동적인 존재로 봤어. 응? 자, 뒤쪽 넘겨봐. 아까 얘기한 대로 직업 기술 교육이 강조됐다. 경쟁 원리가 중시됐다. 그치? 직업 기술 교육이 강조됐고, 아무래도 한 개인이 사회에서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치? 아무래도 직업 기술적으로 강조가 됐고, 경쟁 원리가 중시가 됐다. 그치?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 가면서, 그치?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걸 중요시 여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갈등론적인 요소는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봐봐. 한마디로 말해서 기능주의, 기능이론자 안정적인 존재야. 응? 안정적인 사회에서는 선의 경쟁이라는 게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파격적이고, 그치? 남을 그냥 눌러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또 4번 봐. 표준화 검사. 자격증이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로 활용이 됐다. 교사는 시대의 교육적 가치를 전수했다. 그치? 교사는 아무래도 그 시대에 요구하는 교육적인 가치 있잖아. 그치? 그쪽으로, 그치? 그 주형이라는 게 틀이지, 틀. 주형이라는 게 얘들아 적어야 뭐냐면, 여기 봐봐. 주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한 도자기 찍어낼 때 매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틀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 거기다 딱 부어가지고 탁탁탁 찍어내잖아. 그치? 벽돌 찍듯이. 벽돌 찍을 때 틀이 있잖아. 그치? 거기다 딱 집어넣고 착착착 찍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게 다분히 기능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교육과정관. 교육 내용은 보편적인 거, 합의된 거, 교육과정의 결정이나 내용에 사회적 의미 부여에 관심이 있음, 없음, 교육과정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 표면적 교육과정 강조, 잠재적 교육과정은 부산물, 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병현상으로 봤다. 그치? 그 다음에 교육개혁관, 교육 내부의 개혁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점진적 개량적인 교육계 선발 배치관 거기 또 줄쳐야 돼. 1번 교육기획 균등화 줄치고 학습자의 가정 환경을 고려해서 능력에 따라 분류 우열반을 찬성을 했다 줄치고 학습 능력에 맞는 학습 방법으로 사회평등에 기여했다. 거기도 줄치고 5번에 능력별 반평성을 비평준화를 고려했다. 그치? 아니 여기 봐봐. 잠깐 여기 봐봐. 아까 이것도 잠깐 이해를 하고 스마트 얘기 좀 해야 돼. 자 들어봐봐. 아까 스미 그 얘기했잖아.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치? 사회에 나와서 어때? 그들이 받는 대가는 다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 불평등함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게 교육이다. 이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월반 이런 게 편성이 되는 거지. 그치?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봐. 우열반을 찬성했고 4번 능력별 반편성 고려했다. 비평준화. 그치? 그리고 평등관. 우열의 차이는 당연하고
차별적 보상도 당연하다. 사회 불평등 체제는 동기를 유발한다. 가난한 사람 바보라는 빈곤 문화를 지지했다. 교육을 통한 평등 가능, 사회 이동 촉진, 그치? 뭐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 얘들아. 뭐 시골에서, 그치? 막말로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래서 어떻게 돼? 아이 하나 잘 교육시켜 놓으면, 그치? 집안이 살아나고, 그치? 그런 식의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교육을 통한 평등이 가능하다. 그 사회 이동이 촉진이 된다. 교사 역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 상승 이동이 가능하다는 용기를 복도도 주어야 한다. 업적주의,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불평등 인정,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 그치? 이것도 좀 잘 봐야 돼. 교사 역할에서, 그치? 자, 이제 머리 틀어봐봐. 스마하고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자. 응?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들을 또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 응? 자, 머리 틀어. 자, 머리 틀어보자. 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됐잖아. 근데 스미 프린트해주고 쫙 기능주의 이론에 대해서 쫙 이제 했는데 말이 막 이중 겹치고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막 정신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치?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만 참 한번 추려보자. 스미만 물어볼게. 기능주의 기능 이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얘기 좀 해봐. 사회에는 하나의 유기체, 그치?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단체, 조직, 그치? 그리고 그 유기체는 어때?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협력적이고, 그치? 맞지? 그래서 이 기능주의 이론의 요지는 이제 요런, 그지? 사회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교육은 어때? 교육은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그치? 각 개개인의 학습자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보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때 이 학습자들의 능력은 어때? 차이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해? 능력발 반편성이나 아니면 우월반, 그치? 이런 게 가능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 능력을 최대한 맥시멈 끌어올려서, 그치?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으면 어때? 역시 능력을 키워서, 그치? 자기가 사회에서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능주의 교육관에서는 불평등을 인정을 해. 근데 이 불평등을 능력을 통한 교육을 통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극복하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기능주의 이론의 포인트 얘기지, 그치?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가 뭐야?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저 이야기는 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 머리 들어봐봐. 근데 이런 사회에 대한 것은 다분히 급진적인 변화는 필요 없어. 안정적 사회적 잘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치? 안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야. 응? 이런 흐름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 아니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이제 문제표 봐. 자, 그러면 내 뒷장을 넘겨서, 자, 선생님 문제 제시할게. 1번 문제 답 좀 찾아봐봐. 어느 게 답일까? 잘 읽고 한번 찾아봐.
찾았어? 숨하고 얘기 좀 해봐. 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모양은 1번 어때?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소홀히 하다. 어때?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기능이라는 요 단어에서 먹고 가는 게 있잖아.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머리 들어봐봐. 철저하게 얘기한 거는 그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직업기술적인 관점이 많이 얘기됐던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소홀히 했다. 인성교육, 전인교육은 어디쯤에서 나올 것 같아, 아까 여기 봐봐. 얘들아, 아까 이제 교육 사역의 흐름이 있었잖아. 처음에 구교육사회와 신교육사회학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구교육사회학에서 기능이론, 갈등이론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전인교육하고 인성교육은 그 흐름에 어디서 나올까? 신교육사회학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전인교육하고 인성교육은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 때 무슨 전인, 인성교육이 어디 있어, 그치? 기능적으로 봤잖아, 기능적으로. 옆에다 가로치고 써봐. 수단과 기능을 중시했잖아. 맞나? 1번 맞는 거지, 뭐. 그치? 2번 어때? 그치? 답에 기능을, 그치? 기능을 본다 그랬잖아. 맞는 얘기겠지? 3번 어때? 아까 얘기했잖아. 개혁은 어떤 게 개혁이지? 급직적이고 파괴적인 게 개혁이야, 얘들아. 파괴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대폭적인 거, 그치? 개혁이라 하면은 현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변화보다도 개혁이라는 것은 더 많은 변화, 그치? 맞나? 아까 그래서 안정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치? 맞는 거 아니야? 4번 어때? 사회 계층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 안정적이라 그랬잖아. 상호 의존적이고 합의적이라 그랬잖아. 그치? 갈등적인 건 요소는 없잖아. 갈등적인 게 없다라는 것은 사회 계층을 인정하는 거지, 얘들아. 계층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갈등인 거지, 그치? 맞는 얘기 아니야? 5번은 이 업적주의 사회, 전문가 사회, 민주적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업적주의 전문가 민주적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거지, 얘가. 그치? 업적주의를 당연히 기능주의에선 얘기해야지. 능력에 따른 거, 그치? 아까 능력에 따른 거 업적주의라고 그랬잖아. 전문가 사회, 그치? 전문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민주적 사회 구조, 민주적 사회 구조라는 것은 능력에 따른 자기 배당이잖아. 그치? 능력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기능주의적인 사회관 아니었어? 그럼 그게 민주적인 거지, 얘들아. 여기 머리 들어봐. 민주적이라는 개념이 뭐죠? 머리 들어봐. 민주적이라는 게 뭐야? 평등도 민주지만, 그치? 평등도 민주지만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인 거지, 그치? 만약에 평등만 얘기하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야? 그건 공산주의야. 그건 공산주의야. 그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잠깐 여기 봐봐.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요즘에 와서 뭘로 많이 오해를 하니? 한쪽 오해라기보다는 너무 편협하게 보지. 민주적이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야? 평등. 그치? 이걸로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맞아. 평등한 거 맞아. 그죠? 근데 뭐에 대한 평등이에요? 지위에 대한 평등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어서 능력은 어때? 능력의 평등은 아니지, 얘들아. 능력은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랑 같이 가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그 민주적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치? 그 앞에 업적주의 사회, 전문가 사회, 민주적 사회 구조. 그치? 이거는 전부 다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능력. 그 능력, 베이스에는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한번 2번 문제 한번 찾아볼까? 한번 찾아봐봐. 잠깐만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얘기해야 돼. 잘 찾아봐. 기능하고 갈등을 두 개를 놓고 구분해봐. 대체 아까 스미기 할 때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이 두 개가 대립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기능, 갈등 여기다 놓고 구분해봐. 그러면 좀 더 답을 찾기 쉬울 거야. 찾았어? 우선 물어볼게. 주어진 내용은 기능 이론이야, 갈등 이론이야? 기능이지. 어디서 딱딱 포인트를 봤어? 사회적 질서 유지적 측면, 또 합의된 가치, 관점, 그치? 맞나? 두 번째는 어디서 봤어? 개인의 능력과 업적 및 노력의 정도, 그치? 이게 기능주의적인 거잖아. 맞나? 1번 기능이야, 갈등이야? 갈등이지. 이 불평등한 게 심화되면 갈등인 거지. 그게 뭐 있어, 그치? 2번 뭐야? 갈등이지. 지배 집단이 선호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 지배 계급이 지배하게 되면, 그치? 나머지 피지배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 인종으로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그치?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그치? 3번은 어때?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해서 사회 제공해 준다. 이게 뭐야? 능력에 따라서, 그치? 능력 개발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 이게 3번이 답인 거지. 4번도 뭐였어? 학교는 객관적 종합적 기관이 아니며 지배 집단의 이익과 관계, 이것도 갈등적인 거지, 그치? 5번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직업 신분이나 수행력 크게 관계 아니야, 그치?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직업 신분이나 직무수행 능력과는 관계 있다고, 크게 관계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에서 받는 대가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치? 능력 개발을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맞나?
찾았어? 여기 봐봐. 그 2번 문제 답 못 찾은 사람 손 들어봐. 찾았어? 자, 얘들아, 여기 봐봐.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우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잡히는데, 딱 이게 그냥 탁탁탁 떨어지는 식의 설명은 아니지, 그치? 말을 이해해서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치? 근데 기본적 베이스는 항상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지, 그치? 자, 3번 문제 또 풀어봐봐. 3번 문제 답을 한번 깔끔하게 또 찾아봐. 몇 번이 답일까? 그 이야기 설명 중에 포인트를 집어내면 되잖아. 찾았어? 1번 어때? 능력, 그치? 맞지? 2번 어때? 이게 아니지, 그치? 이건 공산주의잖아. 야, 기의 균등 분배와 더불어 균등 분배까지 하면 이거는 능력이 아니지, 그치? 능력에 따른 각자의, 그치? 대우가 달라지는 거지. 3번은 어때?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사람은 공정히 선발하는 합리성이 준수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이 확신된다. 교육 체제는 직업세계 분야에 따라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는 것은 능력에 따른, 그치? 사회의 어떤 대우도 다르고, 그치? 교육은 능력을 키우는 유능한, 그치? 구성원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입장이라는 얘기지, 그치? 맞나? 2번 답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 2번은 얘들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되면 갈등론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능력이 필요 없잖아, 그치? 어차피 이해해도, 그치? 어차피 뭐가 같아? 배분이 같은데, 그치? 그렇지 않아? 그러면 뭐, 그치? 내가 뭐 10시간 뭐하러 해? 내가 뭐하러 노력해? 그치? 그냥 뭐, 시간 때워서 다 같이 그냥 같이 받으면 같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못 살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뒷장 넘겨봐. 또 해봐. 기능주의에 대해서 안전히 숙지해 문제 통해서 잘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고, 자, 4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일까? 4번 문제는 한번 풀어봐. 풀어봐. 기능, 갈등 두 쪽으로 놓고 관점을 세워서 풀어봐.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바로 할게. 지금 그 주어진 글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이건 갈등 이론인 거야. 그래서 갈등 이론에서 브리디어와 재생산 이론, 그 다음에 볼스 진티스라는 학자들이 또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구조지능주의라고 봐야 돼. 요거는 좀 이따가 갈등 이론 보고 또 보자.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봐. 4번 문제는 갈등 이론 쪽으로 가서 붙었어야 되는데 스미 타이프를 좀 잘못 쳤어. 5번 문제 답 찾아봐.
찾았어?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기능 이론에 대한 문제지, 그치? 머리 들어보자. 요거 스미 답을 물어볼게. 응? 자, 1번 손 들어봐. 2번. 3번 손 들어봐. 4번. 3, 4번 다시 확인해봐. 1, 2번은 맞아. 그치?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 4번 잘 찾아봐. 아까 스미 기능주의는 항상 뭐랑 대비해서 생각하라 그랬어? 갈등 이론과 대비해서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능이 나오면 갈등을 항상 생각을 해서 같이 비교해서 답이 들어가. 응? 그러면 그 느낌이 더 있을 테니까. 그치? 어느 게 갈등이고 어느 게 기능이야. 3, 4번 구분해봐. 자, 다시 이제 손 들어봐. 3번 손 들어봐. 4번 손 들어봐. 아니, 여기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여기 보자. 머리 들어봐. 기능주의 기능이론하고, 갈등이론하고 이제 구분이잖아. 그러니까 기능주의는 어떤 관점이었어? 한마디로 해서 사회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치? 그런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돼? 가서 대접을 받는 거고, 그치? 교육은 그런 능력자들을 키워내는 거, 그치? 그게 교육 아니었어? 그래서 기능적인 것은 사회의 어떤 기능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 사회가 워낙 좋은 데니까 들어가서 하나의 기능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였잖아, 그치? 갈등은 그게 반대적인 거 아니야? 사회는 어떤 입장이야? 불합리하다는 존재가 갈등 이론이잖아. 갈등 이론이면 그렇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들어. 모두가 함께 어떻게 같이 다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근데 뭐가 생긴다 그랬어? 빈부의 격차가 생겼다 그랬잖아. 빈부의 격차가 생겨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생긴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 사회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었어? 몇 번 답이야? 다시 얘기해봐. (3번) (4번) 기능주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거야는 3번 뭐라고 돼 있어? 지배 집단의 신념과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내면화시킨다. 지배계층이야, 얘들아.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나오는 용어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용어니? 갈등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지. 이 용어 자체가 기능주의적인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이런 게 없잖아. 기능주의는. 여기 봐봐. 기능주의는 어떤 거였어? 머리 들고. 기능주의는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니야. 여기 지배, 피지배계층이 그런 게 없지. 여기는 어때? 지배, 피지배계층이 있잖아. 부익부, 빈익부 이게 있잖아. 지배계층의 어떤 가치나 규범을 보편적 가치로 만드는 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갈등이 심화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회가? 교육을 이렇게 시켜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사회가 갈등을 더 증폭시키게 만든 거잖아. 3번이 틀렸지. 4번은 뭘까? 새로운 세대에게 기존의 사회생활 가치를 전수한다. 기존의 기존의 사회가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니까. 아니, 여기 봐봐, 얘들아. 기능주의는 기존의 사회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그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사회라 그랬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새로운 세대에게 이 사회를, 기존의 사회를 부정해? 아니면 이걸 전수시켜줘야 돼. 전수시켜줘야 이제.
만약에 사회가 갈등으로 팽배해 있으면 어떨까? 이건 주면 안 되지, 새로운 세대에게. 그죠? 개혁을 시켜줘야지. 그죠? 혁명을 일으켜야지. 그죠? 그렇지 않아? 에이, 참말로. 몇 번 답인 거야? 3번 답이지, 3번. 갈등론적 교육관이야, 그거는. 배울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갈등. 그래서 이 갈등주의 이론에서는 교육이 좀 나중에 여기 봐봐. 좀 더 해줘.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거, 문화적 재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봐. 있잖아. 사회가 이렇게 피지배 계층이 있는데 학교가 어떻게 돼? 이 지배계층의 문화와 규칙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재생산시켜버리는 거야. 학교 기능이 진짜 엉망인 거지, 이거는. 그치? 맞지? 오케이. 5번 문제가 참 중요했던 문제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 그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5번이. 자, 다시 앞으로 와봐. 자, 빠른 속도로 읽자. 자, 기능주의 빠른 속도로 읽어봐. 자, 1번. 안정 끝에 상호 작용하며 안정을 유지한다. 전체와 통합, 일반적인 합의 등의 보편적인 가치, 그치? 지배계층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그치? 일반 합의에 의한. 사회가 참 바람직하잖아. 그 다음에 유기체, 그치? 유기체. 3번, 합의된 목표를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4번, 학습자의 능력을 신장시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인정한다. 안정과 변화, 안정지향적인 변화다. 교육관,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자극과 반응으로 아동을 수동적 존재로 인식을 했다. 뒷장 넘기고 3번 전문성, 그치? 직업기술교육 강조했다. 경쟁 원리를 중시했다. 그치? 능력에 따른, 그치? 그 다음에 내려가 쭉 내려서 보면은 교육개혁관 봐봐. 교육 내부의 개혁을 통해 교육의 문제 해결 가능하다. 점진적 개량적인 교육개혁, 선발 배치관, 교육기의 균등화, 우열반을 찬성했다. 학습 능력에 맞는 학습 방법으로 사회 평등화에 기여했다. 학교는 능력에 맞는 인력 개발 및 훈련을 행해야 된다. 능력별 반편성 고려. 됐지? 얘기됐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캐치해서 접근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보자. 교재 펴봐. 교재 6페이지 펴봐. 기능이론의 패러다임 봐봐. 패러다임에서 유기체적인 비유. 오른쪽 와봐. 기능론적 가치 사회관과 교육관, 기능론적 사회관, 질서 유지적 관점, 체제 적응적 관점, 기회균등과 업적주의 사회관, 개인주의, 점진적 개량주의. 2번 기능론적 교육관, 거기 당구장 표시에 기능론적 교육관. 1번 학교 교육의 목적 기존 사회 유지와 변화하는 환경의 정의는 사회에 둔다. 2번 학교 교육 기준 재능 있는 사람을 분류하고 선발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제공하여 업적주의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는 데 있다. 3번 학교는 지식과 전문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는 현대 전문가 사회에서 제반 역할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교육 함양하여 전문가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4번 학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분류 선발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5번 능력별 분류에 의한 서로 다른 교육의 성취 또는 장래, 성인 사이 직업적 분화에 도움을 준다. 6번 교육개혁에 있어서 점진적
형식적 계량주의 입장을 취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적응과 기회균등 확보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은 있지만 능력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평등 배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문제 중에 그게 있었잖아, 그치? 맞나?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서 좀 추스려놔. 됐어? 자, 그럼 내 뒷장 넘기자. 그러면 이제 교재도 이제 기능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에서 드루켄가, 그치? 드루켄하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면 파슨스하고 드레이븐에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세 사람 말고도 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프린트해서도 보기로 하자. 근데 세 사람 정도면 될 거야. 세 사람 정도의 그치 기능주의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면 돼. 그래서 요 세 사람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기로 하자. 자, 잠깐 쉬었다 하자.